디스커션 세션 진행을 맡은 버즈빌 강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로 참가한 황성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패널로 참가하게 된 VCNC HR 안자영입니다. 네, 저희가 패널 토론을 진행할 텐데 저희 호칭을 좀 간단하게 해서 님자 호칭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현님 혹은 자영님이라고 서로 호칭을 할 거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질문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서로 좀 질문을 주고받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해보는 시간을 가졌고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도 이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쉽지 않네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빌리티 업계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몰입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네, 자영님. 말씀해 주셨던 이 구성원들의 몰입을 위해서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우선 저희는 경영진의 어떤 그런 지금의 현재 상황들 그런 것들을 가장 먼저 내부 구성원들에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래도 이제 그게 스타트업의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내부 구성원들조차 지금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바로 다이렉트로 내부 구성원들에게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 솔직한 그런 상황 등을 바로 공유해주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입장에 대해서 단순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통보를 받는 게 아니라 구성원들이 궁금한 건 최대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그때그때 바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뉴스가 났던 날 저희 어떻게 보면은 그 발표와 동시에 그 미디어보다 저희가 먼저 더 대표로부터 지금 상황을 바로 이제 전달받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전달받아서 구성원들이 오히려 대표에게 응원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저희는 저희 자리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지치지 말고 힘내달라고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같이 단단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버즈빌 최고 경영자와 이제 저와 어떻게 일하는 방식,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 소개해달라라고 말씀했어요.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OKR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이제 위클리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우선 OKR에서 이번 분기에 뭘 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꽤 갖습니다. 그건 이제 경영 전략에서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이제 최근에 저희는 사무실 약간 이제 리모델링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주요 이슈이겠죠. 물리적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간중간에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이제 원어원 미팅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1시간씩 기본적으로 이제 저랑 이제 CEO랑 함께하는 1시간 정도의 미팅이 있어요. 그때 저희는 그 기존에 저희가 이슈들, 의사결정에 필요한 사안들을 다 정리해서 그때 다 가져가고요. 그때 루틴하게 저희가 의사결정을 다 받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기본적으로 원원 때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서로 약속해놓고 그 시간에 의사결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고 그 외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갑작스럽게 미팅을 한다거나 슬랙으로 얘기한다거나 하지만 저희가 좀 긴밀하게 하고 그 외에 리더 미팅이나 이런 데서 정리된 사안들을 또 나누고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의도하신 바가 맞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그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규모 스타트업에서 조직이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조직 문화 차원에서 HR이 어떻게 신경 쓰면 좋을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아마 제가 제 강연 시간 때 말씀드릴 주요 내용이어서 길게 안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HR 관점이라면 사실은 스타트업이 한 30명, 50명 되기 전까지는 인사 담당자가 없을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CEO가 인사 업무를 대부분 하실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사 담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역할은 리크루팅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은 HR의 기능적인 얘기를 신경 쓰신다기보다 방금 이제 정욱님이 본인 역할을 말씀하신 것처럼 CEO와 어떻게 파트너십을 잘 맺고 역할 분담을 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지만 변화 관리가 HR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HR의 기능적인 것들, 페이롤이라든가 베니핏 이런 데에 대한 기술적인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전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온라인 잘 시켜주시고 또 커뮤니케이션 잘 되도록 CEO를 보조해 주신 역할, 또 그거를 리드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좀 경험한 바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말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이렇게 HR 하다 보면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혹은 그때는 틀리지만 지금은 맞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예전에 굉장히 적합했던 답이 지금 굉장히 부적합할 때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성원들은 그거를 이해해주는 구성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성원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HR이 힘든 건 경영진의 메시지가 구성원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방향을 납득할 수 있게 명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야 하면서도 또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불만을 또 경영진에게 올려서 지금 이런 불만이 있다를 올려서 또 완충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또 HR 역할도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조직 규모가 커가는 과정에서 이게 탑에서 오는 얘기 전달하고 밑에서 오는 얘기 올리고 또 저희 역할을 계속 하는 게 쉽지만 않지만 그 과정이 어떤 스타트업의 HR의 좀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버즈빌 구성원이 생각하는 버즈빌의 장점과 조직을 지탱해주는 좋은 제도는 앞서서 말했던 걸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구성원들이 생각했을 때 저희가 그래도 비교적 소통을 잘한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소통을 잘한다는 게 갈등이 없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저희 전체 회의를 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정말 많은 갈등을 그때 수면 위로 올려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공론화하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저희가 이제 익명 소통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의견을 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 이제 2주 동안 질문들이 꽤 많이 쌓입니다. 한 7개에서 8개 정도 평균적으로 2주 동안 쌓여요. 할 말이 되게 많으세요, 다들. 그러면 아주 최근 이슈예요. 정말 제가 다음 주에 답변해야 될 이슈는 뭐냐면 사무실에서 시끄럽다예요. 그런 걸 올리세요. 음악은 나가서 혼자 이어폰을 끼고 들으세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 안 돼서 또 다른 얘기가 들어오냐면 사무실이 너무 조용하다. 음악을 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와요. 그러면 이제 다 익명으로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근데 이런 것들을 결국 이게 답이 없잖아요. 네, 답이 없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큰 회사면 라운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할까? 저희가 답을 주지 않아요. 근데 그걸 보여줍니다. 이런 질문이 왔습니다. 이제 그 공론화하고 그 안에서 서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정답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쓰는 공간이고 각자 여기 있는 일터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그러니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이랬더니 또 다음번 전체에 또 이런 식으로 몇 번의 갈등이 있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외부에다 불만을 쓰는 게 아니고 내부에서 스스로 저희 안에서 얘기하는 게 가장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익명 채널과 전체 회의가 저희가 가장 하나 자랑할 만한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기업과 스타트업이 가진 강점이나 가능성 혹은 차이점 이런 것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두 가지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이게 강점이자 동시에 이제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 왜냐하면 유니크한 거니까요. 제가 보기에 좀 유니크한 점은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이죠. 일단 단일 민족이라는 것들, 또 언어가 하나라는 것들.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요즘은 챌린지가 될 수도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의사소통이 빠르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간과하는 게 우리나라의 그 인력 풀은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퀄리티는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풀을 이렇게 작은 규모의 땅덩어리에 다 보유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강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크게 큰 차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이외에 우리가 일부 보완해야 될 것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대 측면으로 보면 디버시티가 떨어지는 것들,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잘 못한다든가 아니면 글로벌 시각을 잘 쫓아가는 데 늦는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완됐을 때 우리가 가진 장점이 훨씬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 인재 경쟁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연봉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연봉을 맞춰주다 보면 내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에 대한 방안이 좀 있을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요즘에 이제 인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아마 경험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제 우수한 후보자하고 이제 최종 합격까지 했는데 이제 그 오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연봉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저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항상 거의 매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훌륭한 인재분도 중요하지만 내부 구성원의 리텐션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이렇게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는 비슷한 연차의 그 포지션의 그 분들과 저희가 잡으려는 그 후보분과의 이제 그런 간극을 좀 좁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한 번만 이분은 좀 예외적인 케이스로 가져가 볼까 하는데 생각보다 그 예외적인 케이스 굉장히 잦은 시기에 바로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는 좀 기본적으로 내부 구성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잡으려고 하는 그분하고의 그 간극을 좀 더 좁히는 차원에서 그 정도의 허용 한계 범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건 네. 좀 중요한 질문 제가 좀 추가로 좀 애들 하려고 하는데 요즘 이제 국내에서도 보면은 막 엎치락뒤치락 하듯이 경쟁적으로 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최근에 한 2, 3일 전에 난 기사에도 보면 뭐 몇 배, 1점 몇 배, 그다음에 기존 그 기업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존 연봉을 사인온 보너스로 주시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들리는데 사실은 뭐 실리콘밸리에서 다 있었던 얘기죠. 실리콘밸리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 일단 구글이 제일 먼저 탑을 찍었고 그 뒤에 이제 페이스북이 그보다 한 10% 정도 더 올려주고 그 다음에 트위터가 페이스북에 10%를 더 주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가 그거에 10%더 주고 그 다음에 우버가 더 주고 그 다음에 우버 경쟁자였던 리프트가 또 더 주고 그래서 지금 신입성 급여가 한 14만 불까지 올라가 있어요. 엔지니어 신입 급여가 14만 불, 그 다음에 인턴 급여가 10만 불, 11만 불, 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겉만 보잖아요. 아, 얘네들 돈 많으니까 이렇게 질르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여과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것들이 벌어지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보상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는 뭐 픽스드 인컴, 픽스드라는 부분이 있고 베리어블이 있고 에퀴티 이렇게 세 개 가지고 나눠지는데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약에 질르더라도 질러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자칫해가지고 잘못 기본급을 건드리게 되면 아주 어려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상을 뭐 저 경쟁사를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기본급의 모든 걸 반영하는 실수는 절대 저지르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 보상 개념으로 가셔야 되는 거지. 이거를 마치 저 회사가 지금 우리의 200% 하니까 기본급 200% 올려 이런 실수 하시면 나중에 2년도 안 돼도 큰 후회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기본급의 그 3필러, 기본급, 성과급, 에퀴티, 장기 이 세 개의 특성이 뭔지를 아시고 거기에 어떤 비율로 얼마만큼 올릴 건지를 결정하시는 게 물론 따라갈 여력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는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 핵심 인재, 우리 사업을 지켜낼 핵심 인재에 대해서 우리 투자를 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되고 그다음에 어떤 필러에 얼마만큼을 올리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느냐라는 거하고 총보상으로 접근하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찌 보면 인재 경쟁 자체는 좀 불가피한 사항이지만 그 과정에서 장기적인 대책을 좀 마련하면서 따라가자 뭐 이런 얘기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려운 답변, 답변해 주셔서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